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우리 광주 여자대학교의 공식 인사 말입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수업 인간과 본성 1조 2차 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차 시에는 우리 수업에서 어떤 공부를 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예를 들어가면서 몇 가지 상세하게 안내를 했습니다. 1차 시를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공부할 만합니까? 예, 할 만한 공부예요. 예, 그 다음에 지금 2차 시 자료 여러분 보고 있죠? 제목이 맹자의 성선설과 순자의 성악설에 대한 현대적 조명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내 자료는 내 글은 아니고요. 내가 쓴 건 아니고 김기현 선생이네. 성균관대 김기현 교수님이 쓴 글을 지금 우리가 이제 2차 시 수업 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전남대학교 도서관에서 중앙도서관에서 이제 이게 내가 전남대학교에서 학위를 받고 계속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냐면 자료, 저작권, 이게 특히 이제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이 저작권 문제가 매우 심각하죠. 그래서 지금 안내를 조금 설명을 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광주여자대학교도 아마 그럴 건데, 내가 이제 많이 활용을 하지 않아서 내가 이제 주로 자료를 찾고 활용하는 공간이 전남대학교 중앙도서관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포털 로그인하면 포털에서 로그인하면은 도서관에 전자저널 수천 건, 수만 건의 전자저널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학교에서 이렇게 이 전송권 협회 이쪽에다가 이제 일정하게 매년 비용을 지불하고 교수나 학생들이 이 저널을 이제 비용을 주지 않고 학교가 지불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널을 이제 저널에 학술지에 실린 논문이나 이런 글들을 우리가 검색을 하거나 다운받아서 이제 활용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글은 이제 그렇게 해서 내가 다운받아 가지고 우리 수업에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별 문제 없다 이겁니다. 예, 별 문제 없다는 것이고, 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렇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시에서 예고를 했던 것처럼 2차 시에는 일단 맹자의 성선설, 그 다음에 순자의 성악설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동양권에서 인간의 본성과 관련해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 그러면 성악설이냐 성선설이냐, 이제 이걸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 자료를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차 시 때 이야기했지만 매 차시마다 50분 이상의 수업 자료를 만들어서 이제 올려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2차 시에 보는 이제 성선설, 성악설을 자료를 한번 꼼꼼하게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혹시 이제 이게 50분 안에 다 끝나면,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뭘 하겠다고 했습니까? 서구에 기억하고 있습니까? 서구 문명의 두 기둥, 정신사적 두 기둥이 하나가 헬레니즘이라고 그랬죠. 그리스 신화, 그리스 문화, 그리스 철학 사상. 그러니까 그것의 가장 뿌리가 되는 게 그리스 신화거든요. 그리스 신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이 헬레니즘 말고 헤브라이즘, 기독교 사상. 그래서 기독교 사상까지 볼 건 없고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광범위합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도 엄청나게 많아요. 다 못 다룹니다. 내가 이제
그 신화와 문학인가 문학과 신화인가 헷갈리네. 그 과목도 그 다른 대학에서 몇 학기 강의를 했어요. 거기서도 이제 압축해서 또 필요한 것만 하죠. 너무나 많아서. 그러니까 한 학기 동안에 15주 동안에 다 하기가 너무 버겁죠. 근데 굉장히 재밌긴 해요. 자,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말은 뭐냐면 지금 2차 시수업을 하고 있는데 성선설, 성악설에 대해서 설명이 50분 안에 다 끝나고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그 신화와 인간 심리라고 하는 제목의 이제 그 내가 준비해 두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마도 1차 시를 해보니까 이렇게 뭐 상세하게 하다 보면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자료를 가지고 2차 시 수업이 아마 마칠 수 있지 않겠는가. 시간 조절을 한번 1차 시 해봤더니 시간 조절이 또 감이 와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인간과 사회와 인간 심리, 신화와 인간 심리, 신화와 내가 써놓고도 내가 글을 신화와 인간 심리 이것은 뭐 2차시 공부하면 되겠죠. 자, 2주차에 공부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인간과 본성 1주 2차시 그래서 공부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봅시다. 이제 보면 여기서 이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김기현 선생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 이게 좀 이게 2000년대 초에 그 발표된 글이에요. 밑에 보니까 뭐 2001년도에 그러니까 한 20년 다 되네. 그런 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례를 들고 있는 것이 한 20년 전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예. 박찬호는 지금 아마 은퇴했죠? 진즉 은퇴했죠. 그래서 현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거 감안하고 이제 문제는 이게 아니라 이제 이 예를 통해서 이 말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를 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도 요걸 이해를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한번 쭉 읽으면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어 놨긴 했는데 그것만 갖고는 그러니까 맥락이 이제 앞뒤 맥락이 중요하니까 앞에를 좀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박찬호 선수를 영입하려고 한국에 온 그 구단 관계자들이 박찬호 선수의 부모에게 미국행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공의 빠르기를 제외하고는 뭐든지 가르칠 수 있다. 즉 지금보다 더 그 기량 향상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 말을 했겠지만 이 말도 했다는 얘기예요. 자본주의의 위력을 잘 알고 있는 그들이고 엄청난 자금과 최고 수준의 전문가를 확보하고 있는 그들에게 뭐든지 개선시킬 수 있다. 즉 투수의 어떤 그 역량이 되었든 후천적으로 잘 훈련시키면 개선시킬 수 있다. 이제 이런 의미가 아니겠느냐. 그거예요. 김기현 선생이 보기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 말은 그 투수의 공 빠르기 빨리 던질 수 있다 이거. 이것은 선천적인 것이어서 후천적 노력에 의해 개선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다시 공의 빠르기를 제외하고는 뭐든지 가르칠 수 있다. 공을 빨리 던질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이제 가만히 보면 이것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 중에 하나다. 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고금의 모든 철학자들이 도덕과 관련해서 꿈꿔온 것은 모든 개인들로 하여금 도덕적 인격에 이르게 하고 또한 그 개인들로 하여금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그 수준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이때 인간의 도덕 역량과 관련해서 그럼 선천적인 뭐 타고나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인간의 본성은 타고나는 거냐, 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어떻게 변화되는 거냐, 이게 지금 이번 그 주차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도덕 역량은 선천적 도덕 역량 중에서 타고난 게 있겠죠, 여러분. 타고난 게 있고. 뭐 DNA는 알고 있다. 그 다음에 이기적 유전자 이런 그 내용들을 보면 공부가 의미가 없어요. 다 타고나는 거니까 유전자에 의해서 그 뭐 염기설 유전자에
유전자에 의해서 다 이렇게 알아서 하니까 그렇죠. 그렇게만 하면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걸 다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왜냐면 교육을 통해서 인간은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 오랜 인류의 믿음과는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도 좀 있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인정하나요? 인정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후천적으로 또 많이 형성되죠. 그러니까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 여러분 들어봤나요? 예, 그런 게 좀 있어요. 변하지 않는 이게 이제 유전적인 거 타고나는 어떤 자질이라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라도 이제 성격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성격도 긍정적이고 밝아지고 굉장히 좋아져. 근데 이제 그 젊었을 때는 여러 가지 또 그 어떤 요인 때문에 환경적 요인이겠죠. 그런 것 때문에 그다지 뭐 그 긍정적이거나 뭐 활발하거나 이런 성격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이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학위를 받고 대학에서 우리 학생들과 이제 강의를 하고 또 내가 뭐 작가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상당한 자존감을 갖게 됐고 아마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이제 뭐 그 먹고 사는 것도 조금 안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성격이 좀 일정하게는 긍정적이고 또 좀 원만해지고 이런 것이 있지 않겠는가 스스로 생각해요. 그런데 한 번씩 우리 저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냐, 당신은 안 변했어, 하나도 안 변했어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나도 모르게 뭔가 어떤 뭐 어떤 말이나 행동이 아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 뭐 별로 달라진 거 없네 이런 생각을 하는 모양이죠. 그게 타고나는 것이 타고났던 것이겠죠. 선천적인 것이 있어요. 근데 이제 후천적 노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후천적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시 얘기해 봅시다. 그래서 어쨌든 선천적에서 뭐고, 후천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것, 개선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이제 분별해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유학자들 말하죠. 유가 철학자, 유학자들은 이 공자가 이제 공자의 철학 사상의 핵심이 인이죠. 예, 너그러운 인이죠. 사람인에다가 하여튼 요 인과 관련한 모종의 선천적 역량의 근거를 두고 그것의 개발, 확장, 강화 이것에 의해서 인류로 하여금 인의 덕과 경지에서 삶을 영위토록 하려는 무슨 그런 어떤 그 이제 그 학자들이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이제 다른 것 하여튼 그 인간의 도덕 역량 중에서 어느 부분이 선천적인지에 관해서 진 그 중국의 진나라 시대의 맹자와 순자는 서로 전혀 다른 그 어떤 사상을 구축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자와 순자가 인간의 본성을 무엇으로 파악했는가? 일단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 글의 목표 중에 하나가. 그런 다음에 성선설, 보통 이제 맹자는 성선설이 뭡니까?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타고날 때 선한 본성을 타고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어떤 그 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진행하죠. 성악설은 뭡니까? 근데 순자가 성악설을 주장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자료를 좀 읽어가다 보면 그것은 좀 과장 내지 오해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 얘기도 좀 합니다. 하여튼 봅시다. 우리는 보통 순자가 성악설은 뭡니까? 본성적으로 우리는 악하게 태어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근데 하여튼 이렇게 성선설과 성악설로 일컬어지는 이 두 입장 그리고 그에 따른 도덕 이론을 이제 오늘의 관점에서 한번 검토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성선설에 입각한 맹자의 도덕 이론과
성악설에 입각한 순자의 도덕 이론을 이것을 그러니까 오늘날에서 이게 이제 뭐 수천 년 전에 중국의 철학 사상인데 이것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뭐 적용하고 하나의 그 도덕 철학의 대안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얘기까지 해보겠다 하는 것이 이 글의 이제 필자인 김기현 선생의 그 이제 목표에 서론에서 말하고 있는 거. 근데 우리는 어쨌든 맹자의 성선설과 순자의 성악설을 통해서 그 동양의 철학 사상가들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했는가, 그것이 오늘날 현대적으로는 어떤 의미일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공부를 같이 하는 것이죠. 자, 중국의 철학 전통은 이제 어떻게 그 시작됐냐 그거죠. 이 첫 그 문장이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우리가 그 삼국지 뭐 이런 걸 통해서 그 좀 알고 있는 것처럼 중국은 이제 그 뭐 진나라에 의해서 중국이 통일되기 이전까지 여러 그 나라 작은 나라들이 사실은 뭐 중국이 작은 나라가 아니고 뭐 작은 나라도 우리나라보다 더 컸을 거예요. 면적으로 보면 인구도 그렇고 중국은 워낙 현재 중국의 인구가 13억이나 되니까 하여튼 그래서 그 백가쟁명은 이제 여러 나라가 이제 그 천하를 제패하기 위해서 그 뭐 끊임없는 어떤 전쟁을 벌이고 백가쟁명은 이제 많은 철학 사상가들이 바로 그 어떻게 하면 이제 중원을 통일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백성들을 교화시켜서 잘 다스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제시한 뭐 소위 말하면 학자들, 요즘 말로 말하면 학자들, 이론가들이다 이런 얘기죠. 제가 백가라고 하는 것이, 그다음 백가쟁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각각의 이론을 가지고 서로 이제 논쟁을 벌였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근데 어쨌든 중국의 철학 전통은 혼란과 무질서에 떨어진 자신의 조국을 구호해 보자고 하는 그런 춘추 전국시대 지식인들이 이제 그런 숙고 깊이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기반이 닿겠다. 혼란기는 혼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나올 테니까, 그렇죠? 그 최초의 학파 그리고 지도자는 유가학파의 공자, 유학자, 공자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론이 동양이든 서양이든 어떤 이론이 있으면 그 이론이 완벽한 게 아니죠. 항상 어떤 철학 사상이 완벽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빈 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은 이제 그 빈 틈을 쫙 확장해서 나름의 어떤 또 그 사상을 제시하죠. 그래서 이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였어요. 공자 학단의 학파라고 볼 수도 있겠고, 그 대안에 만족하지 못해서 일어난 학단이 묵자가 이끈 묵가, 그 다음에 도가, 법가, 이렇게 쭉쭉 있죠. 이게 이제 백화제방 꽃을 피웠단 말. 백, 어, 그, 그렇고, 예, 예, 그렇습니다. 시간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이제 1시간도 넘을 것 같으니까, 이게 23페이지짜리인데 지금 3페이지 왔어요. 설명을 좀 길게 하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해줘야 될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이거 그냥 설명을 내가 설렁설렁 하고 이거 여러분 보면 머리가 아파서 수업하기 싫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나도 이거 100%다 소화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왜 내 글은 아니니까. 그래서 다른 선생님이 쓴 글이기 때문에 나도 여러 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검토를 해서 이걸 우리 수업 자료로 우리 학생들과 이야기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지금 읽어보고 같이 보는 거예요. 몇 번 읽어보고 난 다음에 몇 번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로.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아무래도 동양과 서양의 철학 그 사상은 조금 다르죠. 환경이 다르니까. 그래서 유럽의 이제 필로소피, 보통 철학이라고 하잖아요. 철학.
그러니까 유럽의 서구의 철학 전통과 달리 중국은 어떤 실천적이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하면 이제 유럽의 철학은 좀 관념적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이제 유럽의 이 철학 전통과는 달리 중국의 철학은 실천 이해되죠. 이제 나라가 혼란스럽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이 혼란을 수습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제기됐던 이론이고 철학 사상가들, 그러니까 철학 사상들이니까 당연히 실천적인 학문이었겠죠. 그다음에 공부, 이제 이게 유학 사상의 핵심은 이제 수양하는 거예요. 도덕 수양, 그렇죠? 이것이 이제 동양 철학 사상의 필수 요건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지식인들이 지향하는 이상 사회는 항상 이게 또 이제 유럽 서구와 좀 다른 게 뭐냐면 중국에서는 소위 말하면 유토피아가 있잖아요. 이것이 고대 지금 말고 고대 이미 실현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대 실현되었던 그런 유토피아를 다시 이 땅에 구현하자라고 하는 것이 중국의 철학사상가들의 그런 생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유럽은 뭐예요? 유럽은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유토피아는 밑에 내가 써놨는데 민주사회든 공산사회든 간에 유토피아는 항상 미래에 앞으로 실현돼야 될 거. 그러니까 유토피아가 뭡니까? 지금 이제 지금 있지 아니한 어떤 것,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그런 예컨대 뭐 억압적이고 폭력적이고 비극적인 그런 어떤 디스토피아적 세계를 이제 극복한 어떤 평화롭고 행복하고 병도 없고 전쟁도 없고 그런 어떤 따뜻하고 그런 세계를 소위 이제 이상적인 세계 유토피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미래에 실현돼야 될 거.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철학 사상가들은 그런 유토피아가 태평성대가 먼 과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양을 하고 해서 그런 과거의 그런 태평성대를 다시 누리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서구의 철학사상가들은 이런 디스토피아적 전환의 상황을 극복해서 미래에 이런 이상세계 유토피아를 만들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서로 달라요. 그 다음에 상당히 재미있죠. 흥미있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공자는 인간의 사회적 활동의 모든 절차인 애가 개개인 누구나 갖고 있고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내면의 무엇에 무엇에 의거하고 있다. 이걸 자각해서 스스로 깨우쳐서 하나의 철학 사상을 열어놓았는데 그 무엇이 뭐냐? 어질인자죠. 인. 그래서 이제 공자의 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최고 권력자 임금을 말하죠. 천자로부터 시작해서 말단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사회 모든 공직자가 인의 마음을 가지고 예를 지키고 자신의 맡은 바 책무를 잘 수행한다면 고대 이상 사회가 재현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맹자, 순자 쭉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그래서 맹자는 어쨌든 성선설을 주장하고 순자는 성학설을 인간의 본성과 관련해서 인간의 본성을 알아야 어떤 질서를 유지하고 새로운 어떤 사회를 만들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만드는 게 아니라 서구 유럽을 만드는 것이고 중국은 과거의 그런 태평성대를 재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인간의 본성이 어떠냐 이런 이제 논의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이 흐름을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맹자 이래로 인성론이 뭡니까? 인간의 본성에 관한 논의. 인성론이 유학의 어떤 핵심적인 철학 사상과 관련해서 인성론이 이제 필수 불가이라는 것이 되어온 이유가 뭐냐? 인간의 존재 요건, 즉 인간을 알아야만.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왜 중요한가 이게 다시 나왔어. 그렇죠? 인간의 본성이 왜 중요한가? 인간을 알아야만 인간들 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면은 뭐 본성이란 외부로부터의 자극이나 오종에 주어진 여건에 일정하게 반응을 이제 보이는 것, 어떤 것.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우리가 우리 수업 교재로 쓰고 주교재로 쓴다고 하는 것이 이 글에도 나왔더라고요. 인간 본성에 관한 10가지 철학적 성찰. 이 책이 인터넷에서 지금도 팔아요. 그래서 나도 그 구입을 해서 꼼꼼히 보고 또 지난학기에도 수업을 하고 그랬습니다. 이 교재는 뭐 구입해서 보면 좋고, 아니어도 이번 학기 같은 경우 비대면 수업으로 계속된다면 내가 적절하게 이제 수업 자료 다 만들어 놨으니까 지난 학기도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다 보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조금 또 볼까요? 이제 여기서 지금 이 장에서 이 페이지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맹자의 성선설은 굉장히 이제 그 이후에 그 학자들도 그 이론을 보강하면서 충분히 그 연구가 되고 그 연구의 결과가 많이 있는데, 그에 비하면 순자의 성학설은 그렇지 못하더라. 그 얘기예요. 예, 그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도 이제 뒤에 좀 나오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쭉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도 나왔지만 금방 이야기했던 것처럼 현대 학자들 연구를 보면 대체로 맹자의 성선설에 대한 연구는 활발해. 근데 순자의 인성론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뭐 충분하지 못하더라. 그 얘기죠. 그러나 이제 이 김기현 선생이 보기에는 현대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순자 인성론이 훨씬 더 좀 유용하지 않겠는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뭐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인간은 내가 그 1차 시대 또 이야기했고 2차 시에도 지금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은 단순한 어떤 그 아메바인가 이렇게 단순한 그 하위 생물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기는 이중 구조 존재는 이중 구조뿐 하여튼 다양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자, 보면 동물은 그야말로 동물은 타고난 본능대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알고 있기로 그런 거예요. 인간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과학적 지식을 동원해서 오랫동안 관찰하고 실험하고 연구해 본 결과 인간을 제외한 다른 동물은 기본적으로 본능에 충실한 그런 삶을 살아요. 언어가 없으니까 학습도 안 되는 거죠. 학습이 살아있을 때만 되는 것이고 죽으면 다시 또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가능한 게 본능에 의해서 가능한. 근데 인간은 이제 이성의 작용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그 지식이 쌓이고, 그래서 그 인간이 죽더라도 당대 그 후대 사람들에게 그 지식이 또 이렇게 적층 쌓아놓은 지식이 전달되고 그렇다는 말이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맹자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이 맛있는 것을 추구하고, 눈이 보기 좋은 걸 추구하고, 귀가 듣기 좋은 소리를 추구하고, 코가 좋은 냄새를 추구하고, 육신이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은 본성이다. 본성 타고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것을 충족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죠. 그렇지 않아요? 군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는 나의 본성이다 하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그 기본적인 어떤 본능적 욕망을 평범한 사람들은 추구하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걸 다 추구는 하지만 그걸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자는 그것은 나의 본성이 아니다라고, 여기서 이제 평범한 범인 사람, 보통 사람들과 군자, 요즘 말로 말하면 지식인 엘리트, 뭐 지식인 엘리트가 오늘날 다 그런 건 아니고 워낙 위선적인 것도 많이 보여서 실망스러운 측면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그 동양에서 추구하는 가장 그 의미 있는 그 어떤 사람의 어떤 태도는 뭐예요? 군자죠, 군자. 군자.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번역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뭐 지식인, 엘리트, 뭐 선각자도 좀 그렇고, 엘리트, 서구의 그런 개념. 그러니까 동양의 군자는 서구의 엘리트 개념이죠. 하여튼 자, 그 다음 문단 봅시다. 부자 간에 있어서의 인이나 군신 간에 있어서의 의나
손님과 주인 간에 있어서의 예나 현자들이 지혜를 추구하고 성인들이 우주의 질서를 추구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어. 그렇죠. 그 완성을 이룰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또 이것 역시 본성이기 때문에 군자는 이것에 대해서는 나의 한계이다라고 말하자. 뭐예요? 군자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이거예요. 알겠죠? 이거 군자가 마땅히 지식인이 추구해야 할 가치다. 이건 뭐야? 요것은 이 본능적인 것은 군자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거.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네. 자, 인간의 모든 행위는 인의의 지의 성은 본성이다 그 말이야. 아니면 이목구비의 성, 타고난 거. 이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원인이 되어 있는 결과다. 그래 배고프면 먹으려 하고 음식을 먹되 이왕이면 맛있는 음식을 선택하려는 것은 자연적 본성인 입의 본성에 의한 결과다. 이렇게 이제 맹자는 이야기하는 거 맞죠? 맞아요. 그 다음에 쭉 갑시다. 그래서 맹자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이제 주장인데, 이제 이 주장을 증명해야 되겠죠. 주장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주장만 해서는 안 되고 근거를 제시해야 설득력 있고 사람들이 맞아 그렇군요 라고 따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맹자는 이제 뭘 가지고 증명을 하냐면, 자신의 주장을 증명을 하냐면 여기 나왔죠. 안일부자죠. 참을 인자네. 사람 인자고 지심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참, 양심, 본심, 사단지심. 그러니까 맹자가 이제 이 자신의 인간의 본성은 선해라고 하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애를 들고 있는 것이 몇 개가 있는데, 이런 어떤 그 타고난 어떤 성질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사단지심이다. 네 가지다 그 말이죠. 네 가지. 모든 사람에게 선천적으로 팔다리가 주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선천적으로 사단지심 네 가지 뭐라고요? 인의애지의 본성이 갖추어져 있다고 맹자는 말해요. 이제 그 뒤에는 이걸 좀 풀어놓는 거죠.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거죠. 먹을 것이 없어 아사하는 어린이를 보면 누구에게나 그들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 측은지심이 생기고, 그런 거죠. 가짜 영수증 만들어서 분노하고 이런 것들이 각각 이제 인의애지의 본성이다. 본성이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국가사회 안녕을 위한 도덕 역량의 함양은 무엇을 어떻게 기를 수 있느냐와 관련해서 맹자는, 자, 누구나 갖고 있는 사단지심, 요거 인의의 사단지심의 도덕 본심을 그게 키우는, 요걸 이제 또 확장하자 그 말이에요. 공부를 통해서, 수양을 통해서 그 얘기죠. 그래서 인간 누구나 갖고 있는 이런 어떤 이런 본성을 공부와 수양을 통해서 확장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런 마음으로 아랫사람들과 백성들을 대한다면 이 마음으로 순응해서 따를 것이다. 그러면 사회가 안정되고 왕권은 강력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성악설을 한번 봅시다. 순자는 이제 성악편에서 물 한 모금 마시고요. 맹자는 인간은 본성은 선하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맹자의 성선설을 부정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맹자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단 에이지라든가 이렇게 사단지심 이렇게 몇 가지를 들어서 증명을 했는데, 순자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고 말하는데 이건 그러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맹자가 직접적으로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이 글에 의하면 보니까 그래요. 근데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고 말하지만 그건 그러다 했으니까, 그러면 결국 인간의 본성은 악하네 라고 해서 순자를 성악설로 대표하는 이렇게 이제 했을 뿐이라는 거죠. 결국 그 얘기가 그 얘기이긴 하죠. 예. 근데 지금 요 페이지의 이야기는
맹자와는 달리 순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치밀한 논리를 제공하지는 못했다 요 얘기예요. 그래서 볼까요? 배고프면 배불리 먹으려 하고 추우면 따뜻한 곳을 찾고 피곤하면 휴식을 취하. 이것도 인간의 본성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눈은 아름다운 걸 좋아하고 귀는 듣기 좋은 소리를 좋아하고 입은 마시는 것을 좋아하고 마음은 이로운 걸 좋아하고 육신은 편안한 걸 좋아하고 이것도 그러니까 결국은 맹자가 말했던 것과 유사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순자는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간의 자연적 이런 게 이제 맹자가 말했던 순자가 말했던 이게 다 인간이 타고난 본성이다 그 말 아니에요. 자연적 본성. 이 자연적 본성 가운데 육신의 활동 중에 드러나는 생리적 본성 쪽 못지않게 그러니까 이제 이 먹고 뭐 이런 것들을 말하죠. 이런 생적 본성 못지않게 정신의 그러니까 심적 본성 쪽에서도 비중을 두더라. 이게 이제 순자가 맹자와 좀 다른 점이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어쨌든 여기 보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쨌든 그 순자는 치밀하게 자신의 그 주장을 증명하지는 못한다. 일단 그건 그렇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는 각각의 그 주장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을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관한 그 이 두 상반되는 그 동양 철학자의 그 주장들을 한번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어떤 것이 더 설득력 있는가를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각자 판단해 보면 돼요. 그래서 순자에 있어서 도덕행위는 무엇에 근거할까? 다음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서 맹자와 순자의 각각의 그 주장의 논리적 근거를 통해서 무엇이 다른가를 좀 그 차이는 잘 알아야 되겠죠. 단순히 성선설, 성악설만 이제 그 이해하면 이 공부한 아는 사람하고 똑같아. 우리 공부를 했으니까 좀 달라야 될 것이고. 그래서 순자에서 도덕행위는 무엇에 근거하는 것일까? 순자는 무엇에 근거를 두고 인간은 누구나 도덕적으로 살아야만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일까? 자, 쭉 넘어가야겠어요. 기니까 내가 다 한번 읽어서 정리해놨어요. 자, 순자의 아까 내가 말했던 게 이거예요. 우리가 순자가 성악설을 주장했다. 그런데 하나의 전설이라고 말. 이건 그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순자가 선악 개념을 가지고 인간의 본성을 논한다고 하는 점은 맞고, 그다음에 자연적 본성에 의한 인간의 욕구가 강렬하다는 것을 강조하여 말하는 것도 맞더라 이런 얘기예요. 다만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는 표현을 몇 차례 말하고는 있군요. 성악편에서. 근데 순자의 본인은 결코 그렇게 그러니까 악하다, 선하다라고 하는 그 결정론이죠. 결정론적으로 인간은 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 해석이네. 그렇죠? 순자가 그렇게 말하긴 했구만.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라고 몇 번 말하긴 했구만. 다만 이제 그 순자를 공부를 해보면 결코 결정론적으로,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말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순자의 본인은 이게 본래 의도는 자연적 본성을 검속하지 않고 방임하여 두면 쉽게 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연적 본성이 뭐였죠? 뭐 밑에 예를 들고 있는데 아까 이제 뭐 그 배고프면 먹으려 하고 이왕 먹으려면 더 맛있는 것을 먹으려 하고 그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 채워질 수 없는 욕망이라고 했어. 근데 그러니까 그걸 결코 채울 수 없는 욕망을 채우려고 하다 보면 뭐가 생긴다? 사회 규범에서 이탈하게 되고 곧 범죄가 되고, 범죄는 결국 다른 사람을 해치게 된다. 그렇게 연결되겠죠. 그 얘기예요. 자연의 본성을 스스로 절제하지 않고 그 말이에요. 방임하려 두면, 내버려 두면 쉽게 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순자가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고 했던 말의 본래적 의도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글의 핵심적인 주장이에요. 뭐 예를 들고 있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순자의 인성론을 성악설로 말하는 것은 그 이제 순자의 그 의도에 비춰볼 때 정확한 건 아니다. 이것도 뭐 이제 나중에 뭐 후대에서 만들어져 유포된 것이다. 다만 자연적 본성이 강렬하고 그래서 악의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는 것이 순자의 통찰이다. 이것이 이제 성악설의 본래적 의미다. 이것만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는 공부를 오늘 훌륭한 공부를 정말 훌륭한 공부를 한 거야. 알겠죠? 우리가 이 공부하지 않았으면 그냥 맹자는 성선설, 순자는 성각설 이렇게만 알고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199명 이상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 광주 여자대학교 인간과 본성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 말고 인간과 본성 그 수업이 없어요. 다른 과목, 다른 학교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전남대학교 같은 데는 철학과에서 이제 특히 이제 동양철학과에서 이 공부하겠죠. 동양철학과 학생들은 공부를 하겠네요. 그 외에는 없어요. 그 외에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자의 도덕이론을 조금 보충합니다. 맹자는 자연적 본성 외에 형이상학의 이제 이것은 그 수양을 통해서 그 말에 도덕적 인격의 완성에 이른 것을 말하는 거고요. 순자도 이제 맹자와 다르지 않게 선천적인 도덕 역량이 돼서 이야기해요. 뭐냐면 길 가는 사람 누구나 다 안으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알고 있고 마음속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깥으로는 임금과 신하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알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런 건 배우지 않아도 인간이면 누구나 천부적으로 갖고 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순자가 또 말하기를 사람이 까닭은 뭐냐? 변별력을 가지고 있는 점이다. 이걸 이제 서구 사상으로 말하는 뭐예요? 이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성. 그렇죠? 무엇이 옳고 그른가, 그 다음에 아름답고 추한 것이,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추한가에 대한 그 변별력이 뭐예요? 이성의 작용이죠. 이성. 이제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서구의 개념이니까, 공자맹자 순자가 살았던 시대에는 이성이라고 하는 게 없었으니까, 그 용어 자체가 없었으니까, 변별력. 이렇게. 사람의 까닭은 뭐냐? 변별력. 동물과 다른 인간의 변별력.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계속 공부하겠지만 사람 같지 않은 사람 많죠. 사람 같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사람 같은 사람과 사람 같지 않은 사람도 구별되겠죠. 뭔가에 의해서 구별되겠죠. 구별되죠.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가 옳고 어떤 행위가 그른지에 대한 도덕적 변별 능력은, 즉 이성의 작용은 그 말했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 때문에 도덕이 가능하다. 이것이 없으면 도덕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순자가 이야기해요. 근데 서구도 마찬가지죠. 이성의 작용. 결국 본질적인 면에서는 다 같죠. 금수가 뭐예요? 금수, 짐승. 인간만 또 못하다고 할 때 금수를 말하죠. 변별 능력의 유무. 아까 얘기했죠? 그 이성의 작용. 근데 금수, 그러니까 인간만 또 동물만 또 못한, 금수만 또 못한 인간들이 많죠. 저번에 이제 그 물난리나 8월 초순에 물난리 나가지고 구례읍이 다 물에 잠기고 광주도 조금 심각하고 그랬죠. 그랬을 때 무너진 흙더미 있는 데서 개가 몇 날 며칠 짖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땅을 파보니까 그 강아지들이 여러 마리가 나왔었죠. 세상에 며칠 동안. 그거예요. 어미와 새끼. 근데 인간은 새끼들을 낳아서 얼마나 많이 버려요. 애들을 낳아가지고 학대하고. 그래서 이 짐승만 또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넘어갑시다. 순자는 배고프면 먹으려 하고 힘들면 쉬려 하면서 하고,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걸 싫어하는 것은 성인이거나 보통 사람이거나 다를 바 없다. 이건 이제 인간의 본성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행위가 도덕적으로 옳고 어떤 행위가 반인륜적 행위인가를 판별해낼 줄 아는 가치 판단의 역량이 있을 수도 이건 그들이 몰라서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걸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현대사회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자, 예컨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 해서 남의 물건을 훔치면 안 되죠. 남을 속여서까지 이익을 추구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맹자에 의하면 이런 행위를 하면 가슴이 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가슴이 뛴다는 얘기죠. 내면의 파동. 이건 왜 그러냐? 왜 가슴이 뛰냐? 양심이 어긋나니까 그러는 거죠.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인의애지에 어긋나니까. 알겠죠?
그런데 순자는 같은 행위를, 자, 물건을 훔치거나 거짓말을 할 경우에 이런 행위가 옳지 않다는 것을 행위자는 알고 있어. 인간에게는 도덕적 시비에 대한 분별의 영역이 선천적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공자도 그렇고 순자도 그렇고 이를테면 나쁜 행위를 할 때 결국은 다 안다는 얘기죠. 아는데 이제 그 맹자의 경우는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이런 그 어떤 윤리 도덕 이런 것에 어긋나기 때문에 두려움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가슴이 뛰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고, 순자는 이런 뭐 순자도 어쨌든 이런 구별의 역량을 선천적으로 갖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 맹자는 인의예지의 그 본성의 활동을 최대한 확보해 놓으면, 그러니까 이제 수양을 통해서 그 말이에요. 수양을 통해서 이 어떤 도덕적 본심을 충분히 갖고 있으면 이런 나쁜 일을 안 할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선설, 그다음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순자는 인간의 도를 어떻게 하는가? 마음에 의해서. 그러니까 순자는 이 타고난 그 도덕적 변별 역량을 선천적인 것, 타고난 것으로.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순자는 이제 그 자연적 본능에 의한 인간의 욕구는 충분히 긍정하면서 그것이 방임되지 않도록 제어하고 교육을 하고, 둘 다 교육의 중요성을,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이 말도 했죠. 자, 맹자에서 선언 행위는 인의예지의 도덕 본성에 그대로 따른 행위고, 그 외의 행위는 선과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순자에게는 자연적 본성에 의한 욕구의 충족이 맞게 이루어진 행위는 선이고, 그렇지 않은 행위는 선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서로 다르게 얘기하고. 자, 다시 이것만 합시다. 순자에 따르면 도덕 판단상으로 옳기 때문에 해야만 하는 행위고, 맹자는 가슴속에서부터 의로움이 불끈 일어나기 때문에 행하지 않을 수 없는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 해서 그 뒤에도 이제 조금 있는데 거의 뭐 다 중요한 했고요. 우리가 좀 뭘 해야 됩니까? 그 수업 마무리에 동영상 내지는 명상이. 그래서 지금 내가 이제 뭘 준비하고 있냐면, 이번 음악은 비발디의 사계에서 뭐 9월이긴 해도 아직 더우니까 비발디 사계 여름을 한번, 비발디 사계 여름이 1시간이 넘네. 1시간이 넘는데, 그것 말고 클라라 주미강과 뭐 드레스덴 슈타츠 카펠레 하여튼 이 사람이 연주했던, 두 사람이 연주한 10분 28초짜리 영상이 하나 있네요. 이것을 한 3분만 듣고 마음을 또 편안하게 갖도록 한번 해봅시다.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지요. 자, 이렇게 해서 인간과 본성 1주 2차 시도 마치고, 그럼 전체적으로 1주차 공부를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